안녕하십니까. 병원사의 지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시청자와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을 입어 정기 구독자가 5만이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14개월쯤 되었습니다. 진정 불자님들이 원하는 정보와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주제로 총 83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원고를 개발하고 불자님과 시청자님들께 가까이 한 노력을 부처님이 치하하신 가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불교 유튜버에 비해 10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5만의 구독자를 확보하게 되어 부처님과 불자님들, 구독자님들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좋은 방송 주제로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날씨가 봄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남성부주도 마음껏 돌아다니며 봄 향기를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님과 신도 사이에 꼭 지켜야 할 상담 덕목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붉은색 구독 버튼이 그대로 있다면 눌러주시고 엄지 모양의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작은 행복을 나누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스님들을 불가에서는 승가라고 합니다. 즉 삼보 중에 하나를 뜻합니다. 승이란 범어로 상카라고 해서 그 뜻은 화승, 즉 화합할 화자와 무리중입니다. 결국 여러 불자님들과 잘 화합해서 부처님법을 전달하는 스승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육방예경을 통해 6가지로 인간관계를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가운데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다릅니다. 승속 간에 너무 격식을 따지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도 있으나 지나치게 승려의 위치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포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이 어린 스님에게 부모, 조부의 나이대의 재가 불자들이 삼배를 하는 것을 보면 민망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화엄경 정행품에 보면 자기 여승에 당원 중생이 통리대중하되 일체 무예할지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승보에 귀의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으로서 대중을 통솔하고 다스리되 일체 걸림이 없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스님이 되면 대중을 통솔하여 거리낌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스님이 되려고 할 때의 마음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은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복밭을 베푸는 선지식임을 통렬히 알아야 합니다. 축원과 기도, 상담을 통해
신도분들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리도를 성취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재물, 사랑, 명예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스님들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스님들은 중생을 외면하지 말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해서 오늘은 승속간에 지켜야 할 대화의 덕목을 말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신도가 스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5가지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스님과의 간격이 다소 좁혀졌다고 생각되면 꼭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 첫째가 출가 사유입니다. 이 스님이 어떤 이유에서 출가를 했는가 궁금하지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은 출가 전 사생활입니다. 이 스님이 결혼을 했는가, 가족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 등입니다. 세 번째는 이 스님이 출가 전에 학력과 직업, 이것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수준이나 직업을 묻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범납, 세수, 출가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 또 일반 세상 나이로는 몇 살인가, 이런 것도 물으면 안 됩니다. 이제 5번째는 오고감과 재산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이 여기 이렇게 오셨으니까 언제 가실 건지, 또 언제 다시 오실 건지, 또 어떤 중생들은 과감하게 스님 돈 좀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분까지 있습니다. 이런 건 물으면 안 됩니다. 스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일단 계를 받고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데 출가 사연이나 사생활, 직업 등이 궁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효봉 큰 스님도 판사하다가 엿장수하던 분이었었고, 종이장수였던 가간 스님도 있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천민 출신은 이발사였던 우발이 존자도 있습니다. 또 똥을 푸던 리디아 존자도 있었습니다. 다 깨달음의 순서는 없는 것입니다. 범납을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불자로서는 상과 분별심을 낳음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스님들이 내는 스님들의 이력서엔 출가 전의 경력을 적는 공간이 없습니다. 서암 큰 스님이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찾아와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세상사를 경험해보고 출가를 하는 것이 공감 능력이 있으므로 중생 제도에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자 스님은 그 사람은 영원히 출가 못할 사람이다. 다생다겁에 걸쳐 세상 경험을 해놓고 아직 미련이 남아있으니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오용락에 빠져있고 싶다는 소리는 그것이 바로 좋은 줄 알고 있으므로 아직은 탁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이 깨기 싫어 자꾸 술을 더 먹는 거와 똑같은 이치이네 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볼 경지입니다. 이제는 제가 반대로 스님이 5가지 상담 덕목이 있습니다. 스님이 신도에게 해서는 안 되는 5가지의 대화입니다. 그 첫째는 다른 신도와 나눈 상담을 또 다른 신도나 사람들에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교는 어떤 신도가 가피를 받은 것을 타 종교와 같이 많은 대중 앞에서 간증을 하거나 알리는 전통은 없습니다. 또한 여러 대중 앞에서 불교 교리나 부처님 말씀을 묻고 답할 수는 있어도 개인사는 말 안 하는 것이 덕목 중에 덕목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진정한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이번엔 2번째는 상담자가 고민이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누구든지 답할 수 있는 상식적인 답변은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지인, 전문가에게 물어서 답할 수 있는 것을 듣고저 스님을 칭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얕은 깨나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행동과 처세보다는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심오함을 깨닫게 하는 근본적인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님이 해야 할 얘기 3번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스님은 경전을 기초로 한 지혜로운 답변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교양 수준의 답변보다는 꼭 한마디라도 경전이나 불교 예화를 비유한 답변을 하므로 듣는 신도가 마음에 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엔 4번째로 신도에게 그 신도의 재산 상태나 외모에 대해서 이쁘다 이런 립 서비스를 하거나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님이라 해도 스스로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의 재산 상태가 얼마냐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미인에게 못생겼다고 하면 그 미인은 유머로 듣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처로 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외모에 대한 언급은 삼가해야 할 덕목입니다. 끝으로 스님이 경계해야 될 대화는 5번째로 자신이 출가 전에 직업, 학력, 또 출가한 다음에 어느 선방을 갔었고 어떤 강원을 갔었고 무슨 대학을 나왔고 유론 등을 나왔다는 경력 등을 벗어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스님은 신도 한마디 하는데 반대로 스님이 너무 자기 말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선가에서 사교 입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교 입선. 공부를 배웠으면 선수행을 통해 지식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진실의 실상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우린 흔히 선수행을 하면
자신을 찾고 중물도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 중물을 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선의 본질입니다. 그래야 중생 제도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의 풍습 중에서 칭찬이나 아첨, 과장된 허풍,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매우 경멸하고 꺼려한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덕목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스님과 신도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승은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제가 얘기한 이 이야기가 참고가 된다면 분명 불국토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